안녕하세요. 위금숙입니다. 오늘은 부정선거, 그 빼박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과 부정선거,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빼박 증거를 4.10 총선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이미 저희는 그 4.15 총선에 대한 그 빼박 증거, 이 소책자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2022년 대선에 사기당하지 않도록, 투표 선거 사기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도 책자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 2024년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저희가 여러 가지 증거들, 그 데이터에 근거한 증거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빼박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계엄에 대한 부분, 계엄의 이유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들어간 계엄군 우왕좌왕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실탄도 없는 총을 가지고 들어갔다. 어쩐지 좀 이상했죠. 여성에게 총뿌리를 그렇게 뺏길 정도로 그렇게 계엄군이 정말 제대로 진압을 하려고 했다면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동격서라고 하는 말처럼 국회는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 그 쇼만 했던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더 많은 계엄군이 더 빨리 간 곳은 바로 선관위 전산실로 갔죠. 계엄령 발령 후 2분 만에 선관위에 가서 선거 명부 서버를 일일이 촬영하고 또 전산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미러링 또는 백업은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3시간이나 긴 시간 동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왜 계엄을 했냐? 부정선거 증거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안에 있는 그 서버, 특히 사전선거, 그 문제가 있는 그 사전선거 시스템, 그 부분만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한밤중 동안만 계엄을 한 거죠. 이건 다 계획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길어지면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 생활도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한밤중 동안에 작전을 수행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선관위 털었다고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 선관위 털었는데 왜 대통령 탄핵을 합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군과 적군, 피와 식별하는 구분 기준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부정선거, 밝히려는 세력과 감추려는 세력, 이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자꾸 그 관점을 흐리고 있는데 우리는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세력과 감추려는 세력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전투표는 당일투표하고 다르죠. 종이증거 하나도 없고, 종이증거가 없으니까 지금 서버에만 있는 거거든요. 전산 서버에만. 검증 불가능하도록 아예 만들어진 사전투표 제도에서 모든 증거는 전산 서버에 있기 때문에 전산 서버를 증거 확보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거라고 국방장관이 그랬고, 또 실제적으로 계엄군이 간 곳은 국회하고 중앙선관위, 그다음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어쨌든 선거와 관련한 그쪽이기 때문에 저희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난국, 탄핵을 하겠다, 뭐 하겠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저렇게 폭주를 하고 있고 하는 이러한 그 정국에 이런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지름길은 오직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부정선거, 그러면 진짜 그게 있었어? 아마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미 확신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전혀 모르고 있던 분들, 왜 그러냐면 언론도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부정선거, 빼박 증거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목차는 한 20여 가지인데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자료는 제가 맨 마지막에 QR코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쪽에 핸드폰을 대고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세 가지 모두 다, 예,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예, 성관이라고 하는 조직. 성관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의 경력직 채용, 예, 경력직 채용에서 모두 다 비리가 있었다. 예, 1200건의 비리가 있었고 이것을 조사한 감사원, 예,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을 때 많은 그 성관이 직원들이 아예 증거도 인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죠. 얼마나 무소불위 조직이었으면 전 총장 아들, 김세환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고까지 성관이 직원들이 칭했겠습니까? 이런 조직 처음 본다고 감사원도 놀랬고요. 예, 291건의 그런 채용 과정에서 1200건 이상 그 부정이 그 위반 사례가 이제 낮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이렇게 하니까 감사원장도 탄핵시키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관이 직원 3,000명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291명의 그 경력직이 10년간에 채용이 됐다. 그 전에는 모르죠. 하지만 10년간 291명이 이렇게 불법으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채용을 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런 그 불법을 저지르는 기관이 선거를 맡고 있었다는 거죠. 다음에 국민의 62%는 부정선거 의혹을 지금 사고 있고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많은 그 국민의 의견입니다. 왜 이렇게 느껴지냐? 민주당이 여기 사전투표에서는 203석의 승리 결과를 가졌어요. 근데 당일 투표는 그 절반밖에 안 돼요. 110석 정도요. 그런데 이번에 4.10 총선에서 김민석 의원이 어떻게 했어요? 죄송하다. 사전투표율 조작설에 휘말렸다. 31.3% 맞췄다. 아니 사전투표율을 31.3% 이렇게 예측하는 경우도 처음이고 소수점까지 이렇게 맞히는 경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그 전에 2020년 유시민 의원이 180석 우리는 그 확보하겠다. 이거랑 똑같이 맞춘 거죠. 맞춘 건지 아니면 그 계획이 누설된 건지. 근데 김민석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그 김용현 국방장관 그 청문회 할 때도 어떻게 계엄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뭔가 냄새가 나죠. 여기에서 우리 시민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40% 이상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요번에 선관위 중에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도 계엄군이 그 자료를 확보했는데 여론조사 이 결과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그 퍼센트 31.3%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중앙선관위가 매번 총선 이후에는 유권자 의식 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이때는 보면은 실제 투표율보다 9%포인트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죠. 여론조사도 믿을 수 없지만 그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조차도 중앙선관위가 한 결과를 따져보면 31.3%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국민의 의원들, 국민의힘 당권 후보들, 이분들이 그 대표 나갔을 때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동훈만 얘기 안 했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부정선거 의혹 수사해야 된다.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특히 김민전 의원님, 사전투표 폐지하자 이러는 그 1호 법안도 냈습니다. 지금 아주 정말 국민을 위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왜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느냐. 국정원이
국정원이 투개표 결과 조작 가능하다 이러한 발표를 했었죠. 10월 11일 날 작년에. 선관위 봤더니 그 선관위 그 비밀번호가 뭐 어드민 뭐 1, 2, 3, 4, 5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고 보안 점수는 뭐 31.5점으로 최하위 점수 엉망인 거죠. 자칭 100점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본인들의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엉망인 그러한 기관이 선관위였던 거죠. 여기서 내용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투표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전투표 시스템, 그 명부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그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 관리 체계가 엉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값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 이것이 이 부분이 그 국정원하고 그 인터넷진흥원하고 보안 점검을 한 결과가 너무나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때 이미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캐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도 그전부터 좀 의심이 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제대로 이 증거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10 총선에서는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나왔죠. 선거인보다 투표지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선거인보다 투표지가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누군가 넣었다는 얘기죠. 유령이 투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기관, 여러 지역에서 선거인보다 투표지가 훨씬 많이 그러니까 투표지가 많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부산시 오정구에는 3,185명이 투표했는데 투표지는 3,186개가 나온 거죠. 그럼 한 명은 유령이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 경기 파주, 서울 강남구, 세종시, 경기 안산 상록구, 부산 해운대, 인천 미추홀구 등등에서도 투표수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지역 선관위에게 질의를 했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느냐, 원인이 뭐냐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원인 규명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선관위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선거인 수는 투표한 사람 수는 많고 근데 투표지 수 하나 더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그 선거 관리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거죠. 수사나 감사 필요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원이 접근도 못해요. 수사할 수 있습니까? 아예 영장도 발부가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에 답변 달라고 그러면 원인 규명 불가, 배째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에 증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음에 또 부정선거라고 저희가 보는 부분에 팩트는 뚜껑이 열린 채로 개표소에서 들어온 투표함들입니다.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지금 이 개표소에 이렇게 뚜껑이 열려서 들어왔어요. 닫히지도 않아요. 서로가 아구가 안 맞아요. 밑에도 보면은 아예 그냥 그 봉인지가 뜯겼다가 다시 붙여진 그런 자국이 있죠.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요 투표지를 한번 보시면 요 투표함의 뚜껑은 아예 사전투표함입니다. 밑에는 당일투표함이고 사전투표함 뚜껑이 당일투표함 이 받침대에 같이 들어온 겁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거를 그냥 진행을 시켰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충남 홍성군입니다. 여기 말고도 대구에서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오랫동안 그 부정선거를 하다 보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사례는 4년 전에 사전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올해 투표지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사전투표용지. 그런데 개표소에서 그 왼쪽에 있는 것은 QR코드죠. 네모로 되어 있는 거. 이러한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바로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럼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게 나왔다면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도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근데 투표가
투표가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투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것도 우리는 그래서 수사를 하라고 계속 그렇게 요구를 했었죠. 투표지도 보면 규격과 다릅니다. 규격과 다른 투표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전투표용지, 이렇게 오른쪽에 거 보시면 이건 작죠. 예, 왼쪽 게 이게 정상이고 여기도 작아요. 예, 이런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이제 뭉터기로. 예. 왼쪽은 아예 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프린터는 사전투표는 프린터 용지가 돼서 이게 롤 프린터로 출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롤지는 이게 규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작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앱선 프린터 최고급 사양이거든요. 이런 최고급 사양에서 이런 투표용지가 나왔다? 말이 안 되죠. 어디선가 인쇄해서 예, 조작한 가짜 투표용지를 뭉터기로 집어넣었다로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투표지는 서울 광진구, 대구 남구, 경기 수원시 이런 데서 나왔고요. 아쉽게도 제가 존경하던 그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이상한 투표지 나왔는데 쓰라림 패배는 그냥 삼키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죠. 선거가 후보 개인의 일입니까? 국가 전체 시스템, 예, 국가 전체, 대한민국의 그 헌법 1조를 무너뜨리는 일인데 이걸 안일하게 이렇게 대처했다라는 거에 지금 분노를 잤죠. 예. 그래도 이렇게 계엄을 선포해서 뭐 계엄은 뭐 박수를 칠 일은 아니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면 우리나라의 헌법 1조를 지키기 위해서 예.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의 이러한 그 노력을 했다, 시도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더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박수를 예, 보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수사를 해달라고 손글씨 편지를 써가며 예, 그 다음에 삭발까지 하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예. 하여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비정규 투표용지. 예, 비정규 투표용지라고 하는 것은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자신의 도장.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자신의 도장이 안 찍고 선관위가 주고 선관위한테 다시 반납하는 그런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자신의 도장은 내 거니까 투표소에서 예, 투표관리관은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도장을 가지고 집에 가야 됩니다. 자신의 것이니까. 근데 가지고 가는 도장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의 도장이 아니라 선관위가 만들어준 도장 이걸 찍은 거 그거는 가짜죠. 예, 이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의 투표지로 투표하지 않은 이 전체는 무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몇 번의 선거에 계속 그렇게 됐고 모든 그 투표관리관들, 예, 그 사전투표관리관도 마찬가지죠. 예, 자신의 도장을 안 찍었어요. 예, 이거는 무효의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임대차 계약할 때 중개인이 준 도장을 찍은 거 그리고 나중에 중개인에게 다시 반납하는 도장을 찍은 이 부동산 임대계약서 이거 유효하다고 봐집니까? 그건 가짜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차용증을 쓰는데 자기 도장을 안 찍은 그런 차용증 그거 내가 빌렸다고 예, 내가 진짜 돈 빌렸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말도 안 돼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투표용지는 어때요?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거 내가 투표소에서 찍어준 그런 투표용지다. 이걸 개런티하는 게 바로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찍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효한 투표지,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거를 찍은 우리 이번 선거는 무효다. 법에도 정규의 투표지로 이제 투표하지 않은 것은 무효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관외사전 투표. 이거는 전국에서 예, 발행이 된 거죠. 지금 이 왼쪽에는 고현동, 오른쪽에는 소라면. 이게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행이 돼 있는데 위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똑같죠. 잉크 자국이. 예. 이렇게 잉크 자국이 똑같다는 얘기에서 한 곳에서 출력을 했고
프린터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 곳에서 문제 있는 프린터기에서 출력한 그러한 투표지일 거다라고 하는 의심이 가죠.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 고현동과 소라면에서는 각각 이러한 투표용지들이 있는지 이런 걸 이게 제시를 하면 되거든요. 선관위가. 근데 선관위는 그런 거 하나도 제시 안 하죠. 그리고 이런 거 문제 있다고 제기를 하면 법원에서도 지금 뭐 아직 이미 180일이 넘었는데도 아예 대법원은 이거와 관련해서 조치를 아예 취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검찰, 그 다음에 대법원, 이거 다 문제인 거죠. 이거 법대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불위 선관위라고 하는 거고, 무서불위 선관위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 시스템에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했겠죠. 왜 계엄을 선포했겠습니까? 다음에 단순 분류기가 아닌 조작용 전자개표기. 요번에 전자개표기로 분류를 해서 100장씩 이렇게 묶음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라고 얘기를 해요. 선관위에서는. 하지만 이게 전자개표기. 전자적으로 뭔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뭔가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100장 중에 7장이나 잘못 분류가 된 거예요. 이거죠. 전자개표 사무원이 발견한 거거든요. 이렇게 7%나 오류가 나는 전자개표기로 나온 결과. 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를 찍었냐, 여를 찍었냐, 야를 찍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자개표기, 우리나라 한국산 전자개표기 딱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님이 계엄을 선포하기 몇 시간 전에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을 만났단 말이에요. 키르기즈스탄 한번 쳐보세요. 한국산 전자개표기 한번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뭐가 나오나. 키르기즈스탄 4년 전에 2020년도에 거기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끌어내리고 대통령 궁도 불타고. 그래서 지금 요번에 만난 그 대통령 그때 이제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을 제치고 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계엄을 내리는 날 그분을 만났다? 이거 상당히 저는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요번에도 그렇게 이상하게 분류가 된 전자개표기를 우리는 사용했습니다. 4.10 총선에서.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지금 엉망인 게 이것도 다 밝혀지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투표율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구를 살펴보면 대구의 투표율은 12시 53분에 49.9%였는데 25분 지난 13시 18분에는 49.6%로 0.3%가 떨어졌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랐거든요. 47.3%에서 54.1%. 당연히 투표율은 높아지죠. 투표는 계속하지 누가 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제 캡처한 사진을 봤더니 우연히 봤더니 이렇게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더라. 이거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거죠. 다음에 개표소의 투표지 수에 따라서 투표자 수가 바뀌어요. 투표한 날 투표자 수가 있었는데 개표 후에 그 숫자에 따라서 이 숫자를 바꾼다는 거예요. 7,863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선관위한테 어떻게 줄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그 투표자 수는 잠정 투표자 수기 때문에 개표 수에 맞춰서 바꾼대요. 이걸 답이라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줄어들었냐 그 답을 달라 그랬더니 답변이 뭔지 아세요? 정보 부존재. 아니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줄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완전 엉터리입니다. 이러한 선관위를 믿고 어떻게 우리가 투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귀중한 한 표를 어떻게 우리가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에는 선관위가 아주 애써 감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선관위는 사전투표소는
CCTV를 가리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이렇게 CCTV가 설치된 카메라 가리도록. 여기 보이시죠? 이건 인천, 인천공항이고요. 오른쪽도 보면 이렇게 꽃갈콘으로처럼 이렇게 가렸어요. 당일 투표는 CCTV 가리라는 지침이 없었어요. 사전투표만 가리라고 해요. 사전투표는 종이 증거 하나도 안 남기고 CCTV에 증거 남을까봐 이렇게 또 가리라고 지침을 내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전투표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참관인이 사전투표자 수를 카운트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트북에 사전투표자 수가 몇인지 확인해 보려고 노트북 보여달라고 그러면 지침으로 절대 참관인에게 이 노트북의 사전투표자 수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뭐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거죠? 사전투표소에는 종이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증거가 남질 않아요. 오른쪽에는 뭐냐면 특수봉인지입니다. 특수봉인지. 봉인지는 뭔가 봉인해서 이게 뜯겨지면은 뜯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수봉인지에는 사인을 하거든요. 투표관리관하고 참관인하고. 그런데 이 봉인지를 요번에 그전에는 파란색에서 까만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까만색 사인펜으로 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까만 봉인지에 까만색 사인펜. 사진 찍으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추려고 엄청 애를 쓴 선관위입니다. 누가 이런 거 결정했는지 나중에 밝혀서 정말 그에 따른 처벌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사전투표 결과. 이걸 보면은 여론조사,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 여론조사 이거 믿을 수 없죠. 그래도 좀 여론조사도 완전 들쭉날쭉한데 사전투표 결과는 그보다 훨씬 더 이 폭이 더 넓어요. 한번 보시면 한국갤럽 여론조사, 이건 선거 직전에 국힘당이 8% 높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선거 후에는 1%포인트 이게 차이로 돼 있다고요. 위에는 이제 국힘, 밑에는 파란색은 민주당이 됩니다. 리얼미터는 반대로 선거 직전에 민주당이 8.6%포인트 높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완전히 어느 당은 9% 높고 어느 당은 9% 낮고 아니죠. 그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렇게 이제 9%포인트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실제는 선거 당일에 투표 결과는 국민의힘당이 민주당을 서울은 7%포인트, 전국은 6%포인트 차로 이겼단 말이에요. 선거 당일에는 국민의힘당이 이겼어요, 민주당을. 그런데 사전투표 결과는 어떻게 돼 있냐? 민주당이 국민의힘당을 20%포인트로 이겼고 전국은 18%포인트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근데 관내 사전투표를 보면 더 난리가 난 거죠. 관내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서울은 27%포인트, 전국은 31%포인트 훨씬 더 큰 차이로 이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이러니 사전투표를 어디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 한 율도 9%포인트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가짜를 집어넣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렇지 않다, 제대로 됐다 그러면은 선관위가 다 까면 됩니다. 서버에 있는 자료 그대로 밝히면 돼요. 근데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선관위가 그냥 모르쇠로 아니면 배째라식으로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은 수사해라, 감사해라, 법원이 고소, 고발 다 해봐야 전혀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태까지. 자, 다음에는 투표자 수. 이건 아예 확인이 검증 불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제가 앞서서 계속 사전투표는 아예 종이증거 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왼쪽엔 당일투표용지입니다. 당일투표용지는 이렇게 절취선이 있어요. 투표용지에 절취선.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이 종이선거인 명부도 있고 거기서 사인을 하면 이렇게 당일투표용지에 절취선을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절취선에 잘라낸 이 종이 조각만 보더라도 몇 명이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종이 증거가. 근데 사전투표용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코드로 되어 있고 여기 자르는 절취선이 없어요. 그리고
사전투표 용지 밑에 여기 있는 왼쪽에 당일 투표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써 있거든요. 숫자가. 그러니까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이 숫자의 맨 마지막 숫자만 보면 처음 숫자하고의 차이, 요것만 보면은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전투표는 아예 숫자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스캐너입니까? 우리 눈이? 이 바코드만 봐갖고 이 숫자가 몇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이걸 못 보게 한 거예요. 완전히 국민을 완전히 장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것은 선관위 마음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워낙은 이게 바코드 쓴다고 그렇게 법령 개정했을 때 정치개혁 특유의 보고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바코드 밑에 숫자 이렇게 병기하도록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는 실제적으로 이런 거 이용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2020년에는 이 바코드도 안 쓰고 QR코드 썼죠. QR코드가 2차 바코드, 그러니까 2차 코드죠. 바코드가 아니라. 바는 뭐예요? 길다라는 거잖아요. 아이스크림 바, 그 다음에 바텐더 할 때 바. 이거 긴 거잖아요. 이거 긴 이 막대 모양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QR코드로 썼어요. 그런데 대법관 판결은 뭔지 아세요? 이것이 QR코드가 2차원 바코드래요. 이런 엉터리 판결을 내는 게 우리 지금 대법관의 수준입니다. 이 대법관들도 그들이 판결한 거에 대해서 정말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제외투표율 62.8%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제외투표율이. 제외 국민이 투표한 게 제외투표, 아니면 국내의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투표한 게 제외투표. 근데 62.8%래요. 제외 국민 수는 246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제외투표한 사람은 몇 명이냐? 네, 제외투표한 사람은 92,905명. 제외투표자. 그래 놓고 62.8%. 엄청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해놨죠. 실제 제외 국민 수는 2,467만 246만 7,969명. 230만 명 어디 간 거예요? 너무나 도대체 이걸 물어보려고 선관위한테 질의를 하면은 이걸 선거계로 넘겨요. 선거계에 물어보면 이건 제외 투표니까 제외 투표계로 넘겨요. 제외 투표에 물어보면 선거계로 넘겨요. 서로가 지금 핑퐁 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발표해야 됩니다. 밝혀야 되고, 여기에서 제외 투표율이 얼마나 들쭉날쭉 하는지를 살펴봤더니 19대 총선,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45.7%였어요. 20대 총선에서는 41.4%, 21대 총선에서는 23.8%로 급락했다가 요번에는 62.8%로 급등했어요. 전국 단위 선거에 이처럼 투표율이 널뛰기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널뛰기 한 거, 이것도 더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제외투표도 국외투표에서 제외투표가 관외투표보다 훨씬 더 민주당의 득표율이 더 높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더 확인을 하고 밝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수원정 선거구에서 그 무효표가 많이 나왔거든요. 찾아서 원인을 살펴보니까 개표상황표에서 맨 처음에 1차 전자분류한 그 값이 그대로 개표 결과로만 나왔다는 거죠. 워낙은 재확인 대상, 그 전자 개표기가 분류하지 못하는 부분은 수작업으로 분류를 하고 그걸 더한 값으로 개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무효표로 했다. 이것이 60장이나 그렇게 됐다는 거죠. 60개나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두 가지 문제로 보여질 수가 있죠. 하나는 투표지 분류기가 전산과 연동이 돼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선거관리 완전히 엉망이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엉망이다. 선관위가 얘기하는 답변은 뭐라 그러냐면, 투표소에 출석한 구시군 선관위 위원이 전원이 개표 상황표의 득표수하고 실제 투표지수를 검열한 다음에 위원장이 공표하고 모든 과정에 정당 후보자가 신고한 참관인이 참관하고 있어서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표가 그렇게 오류가 나는 거, 이렇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발표 오류 그것도 하나도. 그 어쩌다가 한 장도 아니에요. 60장 전체가 이렇게 잘못되는 거. 이거를 체크도 못 하는데, 이러한 엉망인 그 선거관리 체계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관외 사전투표는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오잖아요. 우편 경로, 우리나라는 이 등기 시스템으로 다 갖춰지고 있죠. 어디 경로를 거쳐서 오고 있는지 이걸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전남으로 보내는데 이 투표지가 중부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중부로 갔다가 전남으로 오는 겁니다. 이런 경로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사례가 더 있는데요. 이게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동수원 우체국에서 부천 오정구 선관위로 가는데 서울 양천구 우체국 갔다가 이제 가는 경우, 출발지하고 목적지가 같은 우편물이 동시에 들어갔는데 서로 다른 경로로 오는, 이거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편 경로, 여기에서 이게 이제 관외 사전 투표가 굉장히 더 이상한, 예? 더 의혹이 많이 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편 경로상에서 뭔가 조작이 아니면 뭔가 이 투표 바꿔치기 뭐 이런 게 있지 않는가, 이런 흔적을 좀 조사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의혹이 있으면은 해명을 해야죠. 예,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없었죠. 할 수도 없었고, 선관위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뭐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태까지. 예. 우편 투표 접수할 때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도 이 선거 절차의 무결성의 문제인데요. 모든 투표함이 있어요. 10개 뭐 15개 뭐 이렇게 투표함이 있으면 우편 투표가 오는 게 4번, 뭐 3, 4번에 걸쳐서 이제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워낙은 하나 오면 올 때마다 투표함에 넣고 그 다음에 다 찼으면 이거 봉인하고, 이 봉인된 것은 개표소에서만 오픈하도록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과정을 봤더니 이제 은평선관위 가서 이제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물어봤더니 이렇게 한대요. 어떻게 하냐면, 우편함이 온다. 그럼 올 때마다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 다 뚜껑을 열고 분산해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봉인지를 다 붙여요. 그리고 나중에 또 우편 투표가 온다. 그럼 이걸 다 봉인지 떼요. 그리고 다 또 분산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봉인지 붙이고. 봉인지가 왜 있는 겁니까? 예, 한번 붙인 봉인지는 떼면 안 되죠. 개표소에서만 떼야 되죠. 근데 이렇게 엉성하게 투표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 왔대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화면처럼 각급 선관위 투표함 보관서 CCTV로 이렇게 방송이 됐는데, 여기 밑에는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있잖아요. 여기 시간이 있는데 현장에 지역 선관위를 가봤더니 이 시간이 표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뭔가 조작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도 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의심을 하면, 의혹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줘야 될 책임이 정부기관에 있는 거죠. 국민이 그거를 선거에 대해서 맡겼기 때문에 선거 관리를 하는 쪽에서 책임감 있게 그거를 밝혀야 되는데 여태까지 밝히지 않았죠. 완전히 그거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매도하고 있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을걸요. 저희는 이거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 전국에서 온 관외 사전 투표 이렇게 다 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각각의 투표함에서 나온 거 봤더니 비스무리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김민석, 그 유명한 김민석하고, 예, 박용찬, 여기 나온 게 1400, 뭐 900, 여기 고민정, 오신환도 거의 비슷하죠. 예. 어떻게 전국에서 왔는데 이렇게 투표함을 깠는데 이렇게 비슷한 수치가 나올 수가 있는가. 이 부분도, 예, 의심을 갈 만하죠. 예. 정보공개 청구했어요. 예, 지역 선관위에 어떻게 정보냐면, 이 지역의 주민이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얼마나 투표했는지 정보공개를 해달라. 지역 선관위 모르고 있대요. 다 중앙 선관위에서만 알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중앙 선관위는 정보 부존재, 배짜라. 이게 지금 답변입니다. 예. 그래서 중앙 선관위의 그 자료를 확보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로 우리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용지 발급수. 예, 사전투표용지 발급수는 사전투표하러 간 사람이 이제 발급한 거죠. 그러면 이 투표지가 같아야 되잖아요.
예, 투표용지를 발급했기 때문에 투표지 수하고 같아야 되죠. 그런데 92%가 틀려요. 92%가 틀리다는 건 다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거의 다. 예. 254개 선거구 중에서 233곳에서 사전투표용지 발급 수하고 사전투표용지 예, 나온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예. 여기서 관내 사전투표 제일 김포, 경기 김포 73표가 불일치예요. 선거인 수는 27,427명인데 투표수는 27,354. 예, 73표 없어졌어요. 예. 인천 미추홀호에도 67표. 예. 이거 불일치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럼 없어졌으면 어디서 없어졌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 선거 시스템 이거 진짜 엉터리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도 강원 삼척 미로면 같은 경우에 21표가 차이가 나는데 선거인 수하고 투표수가 줄어드는 거죠. 이거는 21표인데 여기는 선거인 수가 594명이기 때문에 3.5%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경기 부천 원미 중사동에서도 예, 관내 사전투표 예, 지역구 선거에서 이렇게 선거인 수 투표수가 차이가 나죠. 이것은 사전투표, 그 다음에 우편투표,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 다음에 비례선거, 지역구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 이런 사전투표 정말 없애야 된다. 예, 트럼프가 이번에 얘기했더라고요. 예, 이젠 당일투표, 종이투표, 그 다음에 아이디 확실하게 하고 투표하는 하루 이렇게 하기로 예, 이렇게 바꾸겠다 그러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대만처럼. 네. 자, 우리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수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손글씨 호소문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죠. 네. 이런 부분에 이제 현수막을 좀 달았고요. 그동안 이제 부정선거 부방대가 이제 3구 대선 예, 이때 이제 부방대가 만들어졌고 3구 대선을 그 참관을 제대로 해서 막기 위해서 3구 대선 때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전개했습니다. 네. 6.1 지선, 그 다음에 3월 8일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다음에 10월 6일 그 강서구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 여기에서 선거 전에 교육시키고 또 참관하고 감시하고 홍보하고 선거 후에는 고소고발, 수사, 촉구 집회 이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우리의 노력으로 이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령까지 선포하면서까지 이 그 선관위의 그 서버 안에 있는 그 증거, 그 부정선거 증거를 지금 확보했다 하니 예, 기다려 보시죠. 저희 이 내용들 이제부터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예, 정치권들, 대법관, 국회의원, 언론 뭐 할 거 없이 다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금도 막 그 본질을 흐트리고 있어요. 그 언론에서. 우리는 이제 부정선거 실태, 실상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 여기 있는 QR코드 있거든요. 예. 요 QR코드를 찍으시면 요 팜플렛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브로셔라기도 하고 하는 이 팜플렛 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여기 있는 여기 부정선거에 대한 팩트 나온 거 이 자료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방대에 지금 가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도록 예, 부정선거 부방대에 가입해 주시고 또 군자금도 예, 여기 있는 그 후원 계좌에 주시면 이런 그 팜플렛도 만들고 활동하고 하는데 예,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지금 계엄 선포 예, 윤 대통령님은 민주당이 남발하는 그 탄핵 22번, 23번 한 거죠. 예. 인사를 해도 다 탄핵을 하고 또 아니 활동비를 대통령 활동비를 영원으로 만들고 검찰, 경찰 예, 우리나라의 그 안보를 지키기 위하고 예, 치안을 지키기 위한 이런 활동비를 제로로 만들려는 것은 진짜 나라를 아주 그냥
망치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엄 선포한 거 내란죄라고 지금 막 또 선동하고 있죠. 황교안 그 대표님이 대통령 내란죄 아니다. 예. 왜 그러냐면 목적이 나라 무너뜨릴 목적이 없었다.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그러면 국가 권력이라는 건 뭐냐? 자, 한번 보게. 먼저 이걸 볼까요?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 국헌은 헌법. 헌법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이걸 지키려고 부정선거 그 증거를 확보하려고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게 무슨 내란죄입니까? 나라 살리려고 하는 계엄이었지. 그리고 국가 권력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국가 권력 1순위는 대통령이에요. 국가 권력에 대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검찰, 경찰, 군 이런 부분에 그 예산을 제로로 하는 거 이것은 뭐예요?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서 국가 권력 운영 작동을 못하도록 막는 거 이게 내란죄 아니에요? 바로 민주당이고 또 대통령을 배제하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한동훈 내란죄 대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이 부정선거 세력 그리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자들 이 부정선거 진상규명 방해자들 얘네들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미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1호가 부정선거 진상규명입니다. 법무부 장관 펜 본디라는 그 전에 플로리다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 대선 2020년 대선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이제 곧 부정선거 배후 세력 밝혀질 겁니다. 우리는 의심하고 있죠. 중공이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FBI 국장 캐시 파텔을 임명을 했어요. 이 사람은 역시 2020년 부정선거 주장해 오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포진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도 부정선거 규명하고 가짜 국회의원을 색출할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많이 좀 전파해 주시고 특히 부정선거를 모르는 사람,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팩트에 기반해서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으니 이 부분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곧 좋은 일이 생길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